자,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구체적으로 여러 개의 자료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자료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예요. 어, 데이터들이, 값들이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우리가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같은 거 배웠을 때 이미 접한 자료 구조입니다. 배열이라고 하는데 array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array도 있지만 array보다 더 대중적으로 잘 쓰이는 순차적인 자료 구조가 리스트예요. 이 배열과 리스트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중요한 토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C 언어에서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냐면 int a 4 뭐 2 4 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배열에 4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고 각각 2, 4, 0, 5라는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원소가 A0고요. 그 다음에 A1, A2, A3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A라는 건 뭐냐면 A 나름대로의 자기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0에 있는 첫 번째 바이트, 사실 이거는 정수기 때문에 이게 4개의 바이트, 하나 둘 셋 4개의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바이트가 있겠죠. 바이트별로 주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100번지다. 그러면 A라는 이 배열에 해당하는 변수의 변수에는 이 배열 A가 시작하는 첫 번째 원소, 즉 A0의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100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A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2는 A2 플러스 1을 했다. 이 말은 A2에 있는 값에, 즉 4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A2에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이 A2의 값을 읽는 거죠. 읽기가 필요하고, 거기 그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A2에 쓰는 거죠. 쓰기. 이렇게 하게 되면 A2에는 값이 0인데 0에다 1 더해서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2의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즉 읽기 연산과 쓰기 연산이 한 번씩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술 연산 1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입 연산 1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읽기, 대입, 쓰기, 산술, 연산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전부 다 상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본 연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앞에서 말할 때는 기본 연산을 대입 연산과 산술 연산만 언급을 했고, 쓰기와 읽기는 기본 연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것도 기본 연산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읽기 쓰기는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연산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읽기 쓰기도 단위 시간 1이 필요한 기본 연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어레이에서는 어떻게 이 읽기와 쓰기가 1시간 내에 가능하냐, 상수 시간 내에 가능하냐면,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2의 값을 읽고 싶다. 그러면 A2의 값을 읽고 싶으면 A2의 주소를 알면 돼요. 주소를 알면 그 주소를 찾아가서 직접 그 메모리에 있는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머신 모델이, 가상 머신 모델이 랜덤 억세스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소만 있으면 직접 가서 읽어올 수 있는 거죠. 단위 시간에.
그럼 A2의 주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A0의 주소에다가 두 개의 앞에 있는 A0와 A1 두 개의 정수 변수 다음에 A2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건너뛰는데 정수는 4바이트씩 차지하니까 즉 A0의 주소에다가 8바이트를 더한 주소가 A2의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죠. 그런데 A0의 주소는 어디 있어요? A에 있잖아요. 100번지. 그 다음에 플러스 248 더하면 108번지. 108번지가 바로 A2의 주소예요. 그럼 108번지에 가서 4바이트를 연속으로 읽으면 거기에 A2의 값이 들어있는 거죠. 즉, 이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몇 번의 연산을 했어요?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 두 번밖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시간 내에 A2의 주소를 읽어서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상수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 1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은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마찬가지지만 배열은 읽기와 쓰기를 연산으로 제공하고 기본 시간 내에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A2, A1처럼 몇 번째 원소를 나타내는 그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인덱스라 부르잖아요. 결국 인덱스로 어떤 배열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상수 시간 내에 읽을 수 있고 상수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두 개의 기본 연산을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는 통틀어서 배열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C 언어와 자바 언어의 이 배열처럼 이와 유사한 파이썬의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자료 구조는 리스트라고 부르죠. 리스트. 이 파이썬의 리스트는 배열처럼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C 언어의 배열보다는 훨씬 더 여러 종류의 연산을 제공하고 더 강력하고 유연한 연산들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이썬으로 뭔가 코딩을 할 때 이 리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이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써야지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는 2, 4, 0, 5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그 안에 원소들의 값을 나열하면 이게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가 A인데 마찬가지로 얘는 A0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A1, 얘는 A2, 얘는 A3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는 2405라는 이 실제 값들이 각각의 원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2는 따로 2라는 다른 메모리에 값이 저장되어 있고 4도 마찬가지, 0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405라는 게 객체죠, 객체. 오브젝트고 따로 메모리를 차지하고 이미 메모리에 있어요. 그리고 A0는 2가 저장된다는 건 A0에 2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4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고 0이 저장된 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고 5가 저장되는 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배열처럼 만약에 우리가 A2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A2에다가 1을 더한다. 그럼 0에다가 1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0이 1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로 0은 있고요. 0에다가 1을 더한 값이 1이잖아요. 그럼 1의 객체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0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A2가 1이라는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0이라는 이 객체는 어딘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이 0에다 1을 더한 1 객체가 만들어져서 A2가 그 1이 저장된 곳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을 알겠죠? 이게 되게 나중에 가면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돼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가 파이썬에 있는 자료 구조들,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연산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 append라는 연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append 6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A. append 6이라는 거는 맨 뒤에 6을 삽입, 즉 insert 하는 겁니다. 즉 이 뒤에 즉 A4가 A3 맨 뒤 다음이죠. 그럼 여기다가 6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6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6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아니고 6이라는 객체가 어딘가 다시 저장이 돼서 A4는 이 6을 가리키기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ppend라는 거는 맨 뒤에다가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즉 붙이는, 삽입하는 연산이고 반대로 빼내는 연산도 있어요. apop 하고 가로 열고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맨 뒤에 값을 지우고 리턴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 경우라면 이 6이 리턴 되겠죠. 이 6이 리턴 되고요. 얘가 리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끊기게 되는 거죠. 즉 A4에는 아무것도 지금 저장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대신에 A 팝하고 여기 가로 안에 예를 들어서 1을 줬다. 이렇게 인덱스를 주면 A1을 제거하고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면 A1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A1은 이 4잖아요. 4를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A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A0는 여전히 2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1은 지금 더 이상 4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1에 있는 값이 없어지니까 A2, A3에 있는 값이 한 칸씩 왼쪽으로 A1의 자리를 메꿉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A1이 더 이상 4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A2가 가리켰던 0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0. 그 다음에 A2에는 A3를 가리켰던 5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은 비어 있는 거죠. 즉, 첫 번째 있는 값이 팝되면 첫 번째가 비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즉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 비어 있는 것을 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A append와 A pop이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삽입과 삭제 연산입니다. 사실 이거는 C 언어에서는 제공되지 않잖아요. 이런 걸 똑같이 하고 싶다면 C 언어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새로 끝에 삽입하고 끝에 있는 값들이나 중간에 있는 값들을 제거하는 그런 함수들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이거 위에도 삽입 삭제 연산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nsert 1,10이다 라고 하는 거는 A1에 10을 삽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A1에는 다른 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1에 들어있는 수와 그 A1의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서 A1을 비운 다음에 거기에 이제 10을 저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파이썬 공부하면서 다 한 번씩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move 어떤 value를 주면 이거는 이 value 값 어떤 특정한 값을 A에서 value 값을 찾아서 첫 번째 value 값이죠. value 값을 제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거하면 그 자리가 비게 될 테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한 칸씩 왼쪽으로 당겨서 다 메꿔줘야 돼요. 또 a index라는 것과 value를 주고, 이건 뭐냐면 이 value 값을 왼쪽부터 뒤져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곳이 있겠죠. 그곳에 index를 리턴합니다. 또 a.count라는 count 함수를 제공하는데, 얘도 어떤 value 값을 주면 이 value 값이 리스트 A에 몇 번 등장하는지 왼쪽부터 쭉 value 값들을 살펴보고, value가 뭐 한 번도 안 나타나는지 5번 나타나는지 그 횟수를 리턴해주는 연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C에서의 배열과 파이썬의 리스트의 차이점은, C에서는 우선 연산이 읽기와 쓰기밖에 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읽기 쓰기뿐만 아니고 append, pop, insert, remove, index, count 같은 다양한 연산들을 제공해서 훨씬 더 편의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할 거예요. 이 리스트가 배열과 다른 큰 차이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리스트는 자신의 용량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즉, 리스트의 용량이라는 게 뭐냐면, 리스트의 용량이라는 게 몇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capacity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리스트는 뭐 한 2개 정도만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메모리를 할당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ppend가 3번 일어났다. 그러면 세 번째 값은 저장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모자르면 더 큰 용량을 할당해서 지금 요구하는 값을 저장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팝을 계속 해가지고 리스트에 있던 값들이 계속 삭제가 되면 큰 용량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더 작은 용량을 할당받아서 더 작은 리스트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용량을 조절하는 이러한 배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 어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C에서는 이런 다이나믹 어레이를 지원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용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다이나믹 어레이입니다. 그러면 C에서는 어떻게 해요? C에서는 예를 들어서 int a4 2405가 돼 있다 하고 하면, 만약에 내가 a4에다가 10을 대입하라.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a는 a0에는 2, 4, 0, 5 이렇게 딱 4개의 정수만을 위한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거잖아요. A4라는 거는 뭐예요? 그 다음 A3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A4인데 A4는 사실 A를 위해서 할당된 메모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엉뚱한 영역이죠. 그럼 당연히 이 A를 위한 영역이 아닌 곳에 10을 저장하라고 하는 자체는 허락받지 않은 메모리를 침범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더 큰 용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코드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mmalloc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mmalloc이라는 함수는 memory allocation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함수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 정도를 할까요? 정수 6개니까 정수가 4바이트씩이니까 총 24바이트. 그러면 24바이트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연속적으로 할당해서 그 시작 주소를 B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는 하나, 둘, 셋, 넷, 6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A에 있는 거를 2, 4, 0, 5를 다 카피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개 더 정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B에 있는 A를 다시 B를 가르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는 원래 4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서 6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B는 그냥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배열의 이름이죠. 원래는 이제 B가 6개를 할당받아서 A로 카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더 큰 용량을 갖는 새로운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작은 집에 있었던 240호를 큰 집으로 일일이 다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 비용이 들겠죠, 당연히.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C에서는 배열을 선언할 때 크기를 정해야 되는 거고, 더 크거나 더 작은 배열이 필요하면 M올록이나 C올록 같은 메모리 할당 함수를 써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코드상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파이썬에서는 이게 모두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어떻게 들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sys라는 모듈, sys라는 시스템의 줄임말인데 이 sys 모듈을 임포트하고요. 처음에 a는 뭐예요? 빈 리스트죠. 아무런 값이 들어있지 않는 empty 리스트예요. 그런 다음에 sys 모듈에 있는 어떤 함수를 불렀냐면 getSizeOf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이 말은 이 함수를 뭐로 해주냐면 여기 있는 a의 실제 a가 차지하는 메모리 바이트 수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C 함수에서의 sizeof랑 똑같은 함수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빈 리스트가 얼마만큼의 바이트를 차지하는지 보면 0바이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28바이트예요. 이거는 제 컴퓨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운영체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0이라는 값을 append 했어요. 그러면 이제 A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A는 빈 리스트가 아니고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10을 위한 뭔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28바이트니까 10 정도는 충분히 28바이트에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다시 프린트를 해보면 A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44바이트로 늘었어요.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파이썬의 규칙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는 거라서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파이썬에서는 내가 신경은 안 쓰지만 알아서 모자라면 더 늘리고 남으면 더 줄이는 거를 시시때때로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가 사실은 클래스인데 리스트는 단순한 자료 구조가 아니고 이 리스트에 있는 이 용량 자동 조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이 리스트가 있으면 A 리스트에는 실제로 이제 값들이 저장된 이렇게 어레이 형태의 이런 어레이 형태의 실제 값이 저장되는 영역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부가적인 변수들이 있어요. 하나는 capacity, 즉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슬롯의 개수.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capacity가 100이라는 뜻이죠. 초기 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라고 합시다. 즉 두 개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계속 append가 되면서 이 2라는 용량 capacity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 용량이 100이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n은 현재 A에 저장된 값의 개수, 용량은 100이지만 저장되어 있는 값의 개수는 100보다는 작아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채워져 있다. 그러면 10개다. 그럼 10개까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n은 10인 거죠, 현재. 그러면 n의 초기값은 당연히 0이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에서 시작했으니까 n은 0이고 그때 처음에 캐패시티는 2였다. 그러면 이제 값 하나가 append 되면 n은 1이 되고 캐패시티는 그대로고 뭐 이런 식으로 캐패시티가 늘면 캐패시티 값이 늘겠죠. 그렇지만 n은 똑같겠죠. 자, 그래서 우선 그러면 이 a의 x를 append하는 이 함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우선 따져봐야겠죠. 현재 이 a에 저장된 값의 개수와 a.n과 a.
카패시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게 작다는 건 뭐예요? 카패시티보다 저장된 값이 작기 때문에 x를 위한 공간이 아직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에 n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n은 지금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n 플러스 1로 하나 값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a.n이 a.capacity와 같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량만큼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위한 공간이 더 없으니까 더 큰 용량을 다시 할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마찬가지로 b라는 거를 새로운 임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a의 capacity에 예를 들어서 2배 정도 크기의 리스트를 새로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작은 집에서 크기가 2배, 용량이 2배가 되는 큰 집 B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A가 이사 가야 되는데 우선 임시로 B라는 리스트를 하나 마련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에 있는 값들을 B로 다 옮겨야죠. 작은 집에 있던 값들을 큰 집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or loop를 돌려요. 그런 다음에 i는 in range n 하고 A에 있는 내용을 E로 다 옮겨야 되죠. B로 다 옮겨요. 이사가 끝난 거죠. 근데 이사 비용이 있잖아요. 이사 비용이 얼마예요? 이사 비용이 B고 N이죠. 왜냐하면 N개를 AI에서 BI로 대입해서 카피해서 옮기는 거니까 B고 N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 옛날 A는 지우는 거죠. 옛날 A는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A는 어떻게 돼요? B가 되는 거죠. 이제 B라는 더 큰 리스트의 이름을 A로 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다음에 또 뭐가 와야 되냐면 A에 있는 N을 N 플러스 1로 AN에다가 이제 X를 집어넣죠. 옛날 A에는 X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B가 이제 A가 됐으니까 충분히 X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고 AN에다가 X를 집어넣고 이제 A에 들어가 있는 값의 개수가 하나 증가됐으니까 A.N 정보를 N 플러스 1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ppend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는 동작하는 거예요.